안녕하세요. 노그입니다. 어제 4월 30, 10시에 인텔 10세대 데스크탑용 CPU인 코멜레이크 S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Z490 칩셋의 엠바고가 풀려가지고 그에 관한 제품 언박싱 영상도 여러가지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Z490에 관한 얘기 말고 코멜레이크에 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세대 커피레이크 리프레쉬와 이번 코멜레이크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클럭이 증가했어요. 이건 늘 그랬으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켓과 칩셋이 변경됐죠. 소켓 같은 경우는 원래는 LGA 1151V2를 썼는데 이번 10세대 코멜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LGA 1200이라는 칩셋을 사용하게 됐고 그에 맞춰서 LGA 1200 소켓으로 제작이 된 Z40 칩셋이 공개가 됐죠. 그리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H470, B460에 관한 칩셋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라인업에 하이퍼 스레딩이 적용이 됐습니다. 펜티엄이나 셀레논 같은 걸 제외하고는 i9부터 i3까지 모두 하이퍼 스레딩이 들어가고요. 기술이 9900K나 8700K 같은 그 해당 라인업의 최상위 제품한테만 주어지던 하이퍼 스레딩이 모든 라인업에 적용이 됐다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게임엔 인텔, 작업엔 라이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제 인텔도 메인스트림 라인업에서 작업을 좀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 메모리 클럭이 증가했습니다. i9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9900K의 경우 2666MHz인데 이번 새로 나오는 1900K 같은 경우에는 2933MHz로 동작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상위 제품과 하위 제품을 나누는 그런 느낌인 건지 i9과 i7 라인업에만 적용이 됐고요. i5 아래로는 이 전세대와 똑같이 2666MHz의 기본 메모리 클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최대 코어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전세대 최강의 CPU인 9900K 같은 경우 8코어 16스레드로 제품이 나왔는데 이번 1900K 같은 경우에는 10코어 20스레드로 변경이 됐습니다. 낮은 TDP 라인업도 공개가 됐습니다. 배수락 해제 버전은 K, 내장 그래픽카드가 빠진 모델은 F 등 이런 식으로 뒤에 알파벳이 붙는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낮은 TDP 버전을 T로 써가지고 데스크탑용 라인업에 저전력 버전이 나왔다는 건 조금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1900T와 1700T와 같이 T를 넣어서 모든 라인업에 저전력 버전으로 출시를 했고요. TDP는 모든 라인업 공통으로 35W고요. TDP가 낮아진 때문에 클럭도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이제 그에 따라서 가격도 낮고 온도도 좀 더 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터보 부스트 맥스 3.0을 지원을 합니다.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 새로 제시한 기술인데 고수율 코어를 선별해서 i9급의 CPU의 경우 1개 또는 2개 코어가 5.1GHz의 속도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스트 기술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얇은 다이 S팀이라고 이제 전 세대와 다르게 다이를 좀 더 얇게 하고 IHS 히트 스프레드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서 S팀을 통한 열 전도율을 좀 더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 세대랑 같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크게 하나밖에 없죠. 전 세대와 똑같은 아키텍처를 썼다. 14나노 플러스 그거로 인해서 전 세대 8코어 CPU인 9900K의 발효 이슈가 꽤 있었죠. 그로 인해서 똑같은 아키텍처를 써서 코어가 두 개 더 붙었으면은 발열을 무시할 수가 없는 수준일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좀 더 열 전도에 대해서 개선이 있었다고 하지만 발열량 자체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거는 9900K보다 좀 더 쿨링 시스템에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i9 1900K 같은 경우에는 MSRP가 488달러고요. KF는 472달러입니다. 1700K, i7이죠. i7 1700K는 8코어 16스레드 374달러예요. KF 버전은 349달러고 i5 1900K 같은 경우에 6코어 12스레드 262달러고 KF 같은 경우에는 237달러예요. 그리고 이제 K 안 붙은 그 아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00이 213달러, 1500이 192달러, 1400이 182달러, 1400F가 157달러예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이제 i9을 제외하고 모든 라인업에서는 F가 붙은 제품하고 빠진 제품의 가격 차이가 30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i9에서만 1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거는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이제 나와봐야 알지만 나와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지만 일단은 이번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면은 3600보다 클럭이 낮은 1400F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추천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3600보다 좀 더 싸면서도 클럭이 살짝 더 높은 1500을 추천해요. 물론 코멜레이크 출시 시 같이 나온 칩셋은 Z490밖에 없고 B460 같은 보급형 라인업은 시간이 지나야 나오므로 보급형 메인보드 출시 이후는 3600보다 1500을 좀 더 추천합니다. 참고로 3600의 TBO 기준 올코어 부스트 클럭은 평균 4.15고요. 1500의 올코어 부스트 클럭은 4.2예요. 이제 1600도 논오버로 쓸 거면은 충분히 갈만한 가치가 있고요. 1600K나 1600KF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본인이 오버클럭을 해서 쓸 거라면 차라리 3700X를 가는 게 가격과 성능 면에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1700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버를 못하거나 오버를 하기 싫다 혹은 돈 더 들여서 하기 싫다라는 사람들은 추천할 만하고요. 3700보다 싸고 클럭도 높기 때문에 보급형 메인보드가 나온다면 충분히 3700X보다 메리트가 커요. 3700K보다는 KF 모델을 사서 오버클럭 하는 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제 i9 라인업은 본인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작업을 하더라도 라이젠을 가는 게 훨씬 나아요. 가격 차이가 너무 3900과 3900X의 경우 쿨링 시스템에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3900X는 기쿨로 써도 무방해요. 근데 i9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K가 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쿨도 안 주죠. 거기에다가 논 K라고 해서 기쿨을 주긴 줍니다. 근데 기쿨이라기에는 너무 성능이 너무 구대기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세대 i9 라인업은 똑같은 아키텍처에 코어를 두 개 넣었어요. 그래서 9900K보다 발열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에 돈을 더 들여야 돼서 돈이 이제 3900이나 3900X 시스템보다 훨씬 더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900K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랭 성능에서 사용 가능했어요. 뭐 그렇게 뭐 오버를 빡세게 넣는다거나 한 거는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 가능했는데 이번 세대 i9업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i9은 비추천하고요.
이제 뭐 클럭봉을 뽑고 싶거나 하면은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추천하진 않죠. 여기까지 이번 코멜레이크에 관한 정보와 제 개인적인 예상 추천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